네, 지금부터 카티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피처는 기존의 스케치 베이스 피처와 드레스업 피처로 생성된 모델링된 결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피처를 이용해서 새로운 피처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서브 툴바에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시메트리, 엑시스 투 엑시스 4개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러 기능, 그 다음에 패턴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일 패턴인데요. 패턴 내에는 렉탱귤러 패턴과 서큘러 패턴, 유저 패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인데 스케일은 스케일링과 어피니티 이렇게 총 몇 개인가요? 크게는 4개의 그룹과 그 안에 있는 아이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밑에 팁에 써 있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의 대상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게 이제 변환, 전환 뭐 이런 뜻인데요. 대상이 일반적으로는 카티아에서 모델링한 전체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부의 피처만 선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단, 패턴은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선택된 피처, 복수계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선택한 피처만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서브 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내에는 4개의 아이콘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있는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레이션은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대상물을 모델링된 대상물을 어떤 방향으로 디렉션과 그 다음에 어떤 거리만큼 디스턴스를 입력하면 이렇게 모델링 결과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모델링된 전체를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대상물 선택의 아이콘, 선택의 메뉴가 없죠. 그래서 모델링된 전체를 어떤 방향과 어떤 거리로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상물 전체를 엑시스, 회전축과 앵글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시키고 원본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를 이용해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링을 이용해서 트랜스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트랜스포메이션 아이콘은 이렇게 되어있죠. 자, 우측에 트랜스레이션의 아이콘을 이렇게 대상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자, 요 트랜스포메이션의 피처에 자, 첫 번째 있는 요 서브 툴바가 트랜스포메이션 서브 툴바입니다. 자, 첫 번째는 트랜스레이트죠. 네, 트랜스레이트를 자, 이렇게 선택해 보면 자, 방향과 디스턴스입니다. 자, 방향은 면을 찍어도 되고 엣지를 찍어도 됩니다. 자, 두 개가 좀 다를 텐데요. 먼저 엣지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선이죠. 자, 그러면 디스턴스를 묻죠. 네, 디스턴스를 100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엣지하고 엣지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대신 디렉션을 면을 찍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물론 마이너스를 주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엣지를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엣지 방향. 자, 거리가 조금 더 나가도록 150mm를 이렇게 선택해서 우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OK를 치면 원래 있던 그 모델링 된 결과가 우측으로 150mm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원본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죠. 예, 이런 방법으로 작업하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로테이션 작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스, 먼저 엑시스를 잡게 돼 있죠. 물론 여기 몇 개 옵션이 있지만, 엑시스를 지금 특별히 없으니까, 자, 우리 중심이 없으니까, 자, 트랜스레이트 한 걸로 다시 원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 로테이트. 엑시스를 잡겠습니다. 엑시스는 Y축으로, Z축으로 잡고요. 가운데 있죠. 로테이션 앵글을 45도를 주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엑시스가 지금 Z축을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가운데.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가 지금 로테이트입니다. 물론 없겠지만 이렇게 회전된 모양으로 보이겠죠. 자, 이거는 나중에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로테이션까지 했죠? 네, 다음에 있는 명령어는 시메트리입니다. 시메트리는 대칭이죠, 대칭. 자, 시메트리 아이콘을 누르면 지금 딱 레퍼런스 하나 뜹니다. 그래서 면을 찍으면 그 대칭으로 이동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메트리 이렇게 작업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있는 엑시스 투 엑시스입니다. 엑시스는 축이죠. 네, 그래서 엑시스 투 엑시스는 이거 타가 있네요. 엑시스 투 엑시스는 축에서 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는 원점에 지금 작업한 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에 좌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기준을 다른 어떤 포인트에 좌표계를 만들어서 그 원점의 기본 좌표계에서 그 새로운 좌표계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지금 기본적인 좌표계는 있는데 새로운 좌표계가 없으니까 새로운 좌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엑시스 시스템이라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을 좌표계를 하나 넣고 싶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에 이렇게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 포인트를 이 원의 중심에 만들고 싶으면 포인트 아이콘을 이용해서 서클 센터에다 포인트 찍어서 이 포인트에도 엑시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 엑시스. 자, 오리진에도 하나 엑시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지금 3개의 엑시스가 있는데요. 자, 엑시스 투 엑시스 아이콘을 치고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는 오리진이죠. 자, 이거를 이 기준으로 또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엑시스 투 엑시스입니다. 이제 굉장히 그 모델링 한 그 퓨처가 매우 복잡할 때 이런 좌표계를 곳곳에 생성을 해서 그 좌표계를 기준으로 어떤 모델링을 하거나 지금처럼 트랜스포메이션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미러 아이콘입니다. 미러.
자, 지금은 시메트리를 배웠는데 미러 아이콘은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러 아이콘 나와 있고요. 미러 작업할 때는 미러링 엘리먼트를 면을 이렇게 찍으면 미러 작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은 전체가 되겠죠. 자,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해서 원본이 사라지지 않고 미러 작업을 합니다. 앞서 시메트리에서는 원본이 없어지고 대칭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메트리와 미러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 대칭 또는 이런 대칭 물체를 만들 때는 이런 방식으로 미러 작업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미러 작업된 데서 한 번 더 미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미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미러가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파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피처가 다 미러 작업이 되는 거고요. 강의절에 있는 것처럼 시메트리와 차이점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패턴에는 렉탱글 패턴과 서큘러 패턴, 그 다음에 유저 패턴 3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패턴은 어떤 반복적인 작업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패턴의 아이콘을 보면 그게 어떤 건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렉탱글 패턴에는 직사각 패턴이겠죠. first direction과 second direction의 두 개의 방향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첫 번째 first direction에서 작업을 할 때 reference direction이라는 여기 우측에 있죠. 패턴 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 패턴 칠 방향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위쪽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카티아에서는 이 패턴의 파라미터에는 3가지 변수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인스턴스, 그 다음에 랭스, 그 다음에 스페이싱, 이렇게 3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턴스라는 건 개수, 패턴의 개수, 그 다음에 랭스는 패턴의 전체 길이, 스페이스는 패턴의 간격, 패턴과 패턴 사이의 간격을 스페이싱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와 스페이싱을 알면 전체 길이를 알 수 있고, 전체 길이와 인스턴스를 알면 스페이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만 선택해서 작업을 하고요. 3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도면 작업, 도면에 있는 어떤 치수 또는 모델링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치수에 따라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앞서 트랜스포메이션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물, 패턴 칠 대상물은 지정하지 않고 오면 오브젝트 패턴에서 커런트 솔리드라고 해서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거가 다 패턴 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 패턴 치기 전에 대상물을 선택하고 들어오면 그 선택한 대상물만 패턴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irst direction이고요. 자, second direction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방향으로 한 줄이 생기는데 second direction을 지정을 하면 2차원적인 방향으로 그 패턴 작업이 가능하게 되고요. 물론 이때도 똑같이 파라미터가 적용이 돼서 개수와 인스턴스와 스페이싱 간격 또는 랭스로 원하는 패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Position of Object in Pattern은 카티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Staggered Pattern Definition도 중요한 거라서 이거는 카티아를 실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패턴 작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요. 자, 이 형태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지 않고 패턴에서 첫 번째 렉탱글 패턴을 선택을 하면 이런 대화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패턴 작업을 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레퍼런스예요. 어느 방향으로 패턴을 할 건지. 자, 그래서 엣지를 선택하면 그 방향 또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X, Y, Z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눈에 보이는 엣지를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엣지 방향으로 패턴이 되고요. 자, 지금 인스턴스를 4개를 했는데 3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4개. 그 다음에 스페이싱을 정의를 했어요. 자, 150mm 이렇게 만일에 정의를 하게 되면 4개의 스페이싱 150이면 150mm 간격이 3개가 있는 거니까 토탈 랭스 450mm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에 기능을 쓰면 3개 중에 2개만 활성화돼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개수와 unequal spacing,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이렇게 지정을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간격만 나는 별도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간격을 별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0mm로 4개 간격으로 4개를 지정해서 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향이 지정되어 있고요. 자, 세컨드 디렉션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디렉션은 첫 번째 방향이 지금 지정됐고 세컨드 디렉션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세컨드 디렉션은 기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개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지금 세컨드 디렉션으로는 설정이 안 되는데요. 자, 2개, 3개 이렇게 넓힘에 따라서 이제 생겨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디렉션의 레퍼런스가 정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서 이 엣지 방향의 수직 방향 또는 어떤 세컨드 방향 이렇게 엣지를 잡아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 방향으로 세컨드 디렉션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물론 첫 번째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엣지를 잡지 말고 레퍼런스를 이렇게 면을 잡으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조금 잘못됐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X 방향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X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안 나오죠. 수직 방향 안 나오는 건 지금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작업이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제 원래대로 수직 방향 하고 싶으면 로테이트를 시키면 되겠네요. 잠깐 로테이트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자, 축은 Z축으로 해서 45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45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45도 아니고 30도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30도로 돌리면 자,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지금 수직하게 될 텐데요. 네, 그래도 90도 방향으로 만들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캔슬하고 아까처럼 한 번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다시 한 번만. 자, 이번에는 엣지를 안 잡고 패턴에서 면을 잡겠습니다. 면 이렇게 이 방향.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리죠? 여기 안 보이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X방향으로 하겠습니다. X방향으로 하고요. 자, 여기도 Y방향으로 하겠습니다. Y방향 이렇게 그래야지 90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Y 방향, 그 다음에 세컨 디렉션 X 방향인데 개수를 이렇게 늘려보면 이렇게 서로 90도로 맞출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카티아 패턴에서는 자, 이렇게 총 12개, 3 곱하기 4에서 12개가 작업이 되는데 이 중에 특별하게 난 필요 없는 게 있다. 자, 나는 특별히 얘가 필요 없다 라고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주황색 점을 클릭하면 얘만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자, 나는 얘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 없는 점들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이제 작업이 됩니다. 자, 이게 3 곱하기 4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카티아에서는. 자, 얘를 만일에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면 다시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절한 패턴이 작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렉탱글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패턴에서 자, 이제 우측에 있는 옵션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에서 자, 원본 패턴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Y 방향 또 X 방향으로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more 눌러보면 Position of Object in Pattern이라는 1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를 숫자를 이렇게 바꿔보면 자, 우측 방향이 지금 디렉션 퍼스트 디렉션이잖아요. 자, 원래 원본이 두 번째 간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 더 누르면 원본이 세 번째로 간다 그러면 전체 패턴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는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자, 중심을 퍼스트 방향으로 하나, 두 개를 두 번째로 만들고 세컨 방향으로는 두 번째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의 중심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포지션 오브 오브젝트 인 패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죠? 편리할 기능이 되겠죠. 자, 지금 요 밑에 앵글이 있으면 로테이션 앵글이 있어서 일정한 각도만큼 이렇게 앵글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앵글도 줄 수 있고요. 자, 이런 몇 가지 기능이 숨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스태거는 반복적인 어떤 패턴을 줄 수 있는데 자, 보면 앞서 패턴과는 달리 여기선 두 개의 패턴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가운데 첫 번째 줄의 가운데에 두 번째 줄이 오고 이렇게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스택의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는 같은 게 45도 정도 45도 정도 아래로 배열되는 요 그림 보이죠? 자, 요 그림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형태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일정 영역에 패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때 그 패턴의 타입을 정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우리가 찬구? 예, 어떤 재료에 구멍을 많이 뚫을 때 구멍의 그 패턴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렉탱글 패턴은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서큘러 패턴이에요. 서큘러 패턴은 기본적으로 회전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회전의 중심이 필요하고 앵글, 그 다음에 각도가 필요한데 물론 여기서 회전 각도가 필요할 텐데요. 회전 각도가 두 개가 있어요. 스페이싱, 그러니까 패턴과 패턴 사이 각도가 있고 전체의 서큘러 패턴의 각도가 있어서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인스턴스 개수와 토탈 앵글 또는 앵귤러 스페이싱 패턴과 패턴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렉탱글 패턴에서 똑같이 봤던 건데 특히 서큘러 패턴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컴플리트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컴플리트는 완전한, 크라운은 왕관이죠. 그러니까 360도 안에 컴플리트 완전하게 꽉 채울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했던 이 기능에서 토탈 앵글을 360도로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보통 패턴 칠 때 360도 안에 꽉 차게 이런 패턴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치면 굉장히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전축, 그 다음에 회전축 이외에는 이제 파라미터를 적절히 조절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컴플리트 크라운 작업을 하면 여기 활성화되는 거 보면 인스턴스 밖에 활성화가 안 되고 나머지는 토탈 앵글로 자동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작업한 거를 일단 좀 지워보고요. 자, 여기 이미 제가 패턴을 하나 쳐놨는데요. 이 패턴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보통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이제 모델링 하고 이 두 개를 패턴을 쳐서 마무리를 해서 그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고 이 서큘러 패턴을 딱 들어가면 이 대상물이 오브젝트가 커런트 솔리드, 현재 솔리드 모두 다 패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의 회전의 각 앵글을 Z축으로 잡으면, 그리고 각도를 좀 적게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상물 전체가 패턴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아니고 만일에 이 구멍과 이 스티프너 두 개만 패턴을 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컨트롤 키로 복수기를 잡아서 서큘러 패턴을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전은 Z축으로 하고요. 개수 3개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60도 안에 꽉 치게 작업을 할 때는 여기 3개를 120도 간격으로 하는 이 작업보다는 컴플리트 크라운 작업을 치면 360도 안에 3개를 집어넣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자, 360도 안에 4개, 5개, 6개 이렇게 집어넣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서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지울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우면 360도 안에 6개를 집어넣으면서 3개는 지우고 도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머지 3개만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거고요. 자, 다시 한 번만 이거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컨이 렉탱글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세컨이 없고 크라운 디피니션으로 되어 있어요. 크라운은 이렇게 왕관으로 회전 방향에 크라운이 몇 개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라운이 1개예요. 자, 얘는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자, 크라운이 1개고 20mm 간격으로 2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서클 방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많이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더 많아지면 크라운이 이제 2개가 생겼고 3개, 이런 식으로 크라운을 더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크라운의 개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만일에 여기 가운데도 더 넣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9개인데 18개를 2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보면요. 자,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가까운 데는 나는 이런 데는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하나 간격 하나씩 이렇게 지우면, 자, 이쪽 내부는 가운데 부분은 좀이라니까 이 부분은 없고, 자, 그 다음에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도 한번 지어볼까요? 자,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없으니까 여기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미리 보기 할까요?
많아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 계산을 못하네요. 왜냐하면 뭐 생성 못하는 게 있대요. 다시 한 번만 개수를 좀 줄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본을 포함해서 생성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복돼서 그렇습니다. 네, 조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개고 네, 생성해 보겠습니다. 3개, 6개, 6개 됐죠? 9개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9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미리 보기 하면 이제 문제 없이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에러가 나네요. 자, 다 한번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개 잡고 서큘러 패턴 Z축으로 패턴을 치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6개. 네. 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알았습니다. 이 바깥에 패턴에서 생성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자, 지금 요 스티프너가 요 부분에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홀만 작업해서 한 번만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홀 Z축으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생성되죠. 6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컴플리트 크라운으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개.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자, 크라운 데피니션을 두 개 이렇게 작업하고 3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안쪽 방향이니까 바깥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부게 이렇게. 자,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뭐 눌러서 로우 방향 또는 레디얼 방향으로 이렇게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는데 앵글러 디렉션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레디얼 방향, 반지름 방향으로 하나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별 의미 없는 거네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하나를 더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가운데가 너무 중복이 되죠. 자,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너무 조밀하면 이때 가운데 부분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지워볼까요? 나는 얘는 이제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 간격 하나씩으로 이렇게 지우면 자, 지금 홀수계라서 그렇군요. 9개 10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 간격 하나로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자, 얘는 필요 없고 자, 좀 개수가 좀 애매해요. 제가 계속 다시 한 번만 이건 살리고 줬고 아무튼 개수가 좀 애매해서 못 만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지금 포지션과 크라운 디피니션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스태거 기능이 있어서 스태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살려볼까요? 모두 다 살리면 이런 모양으로 자, 이제 패턴이 배열이 된다는 거야. 물론 지금 바깥은 포켓이라서 홀 작업에서 더 파질 게 없지만 이러한 패턴 방식으로 이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자, 지금 우리
이제 서큘러 패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 제가 설명드렸죠. 크라운 디렉션과 스태거,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의 세 번째는 유저 패턴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저 패턴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패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곳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스케치에서 포인트를 찍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 찍은 곳만 패턴을 치게 되는데요.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나는 요 면에 대해서 패턴을 치고 싶은데 요 면에 포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요 지금 서클을 패턴 할 거예요. 난 여기 여기 요만큼만 난 패턴을 치겠다 라고 그러면 요 포인트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자, 서큘러 패턴을 들어가기 전에 대상물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홀 서큘러 패턴을 찍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포지션에 스케치를 클릭하면 그 위치만 이렇게 패턴을 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렉탱글 패턴처럼 일단 일정한 간격 또는 서큘러 패턴처럼 일정한 각도로 패턴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패턴 작업할 수 있는 거가 이 유저 패턴입니다. 자, 유저 패턴 기능도 카티아의 특징적인 그런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은 축척이죠.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고, 스케일 할 땐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확대 축소의 그 기준점과 레이시오, 그 축척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축척에 따라서 2배의 작업을 해봤는데 비교했을 때 레퍼런스를 가운데 잡은 것과 서클의 중심, 구멍이 서클의 중심을 잡은 거가 지금 똑같은 크기지만 생성되는 방향이 좀 달라지죠. 또 중심을 똑같이 잡더라도 스케일, 레이시오를 2를 잡은 것과 확대, 1보다 작은 0.3을 잡은 축소에 따라서 생기는 결과물이 달라지겠죠. 이게 스케일링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어피니티예요. 어피니티는 스케일링하고 다른 점은, 스케일링은 모든 방향으로 이 레이시오, 축척이 적용이 되는데, 어피니티는 XYZ 방향으로 다른 축척을 지정할 수 있도록, 레이시오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들어가서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축척을 달리해서 생성을 하면 이런 그 스케일을 다른 각각의 방향으로 다른 스케일을 적용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데서 지금 스케일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스케일링. 자,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레퍼런스죠. 자, 레퍼런스가 통상은 우리가 원점을 잡기 때문에 원점을 축을 한번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에 좌표계를 하나 만들고요. 앞서 해본 것처럼 이 서클의 중심에 포인트를 하나 찍고,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를 하나를 이렇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계가 지금 2개죠. 자, 스케일 들어가서, 자, 제일 먼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2배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2배로 확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0.2 0.2를 지정하면 역시 이렇게 축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퍼런스를 원점이 아니고 이 지점으로 가면 이렇게 그 기준을 새로운 기준에서 축척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척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어피니티를 체크해 보고요. 자, 이거 기준 똑같습니다. 기준 개념 똑같고요. 자, 지금 레이시오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 되어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방향이 어딘지 보세요. X방향으로 나는 2배 하고 싶다. 그러면 X방향은 2배 늘어나고 나머지 방향은 다 스케일 1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난 y는 1보다 더 작은 0.5로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y 방향 축소할 수 있고 z 방향도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그러면 이렇게 x, y, z 방향을 별도로 다 다른 방향을 다른 레이시오 축척을 적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기능을 갖고 있는 게 affinity입니다. 자, 지금 배운 이러한 기능을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을 써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통상 자동차를 설계할 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하늘에서 볼 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런 좌우 대칭을 모든 파트를 다 그릴 수 없어서 보통 좌우 대칭의 반만 그리게 돼요. 자, 반만 그릴 텐데 딱 반만 그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반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보다 조금 더 만든 다음에 반을 딱 잘라서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반만 남기고요. 그 반을 이용해서 레프트 파트를 만들고 오늘 배운 시메트리 기능을 이용해서 라이트 파트를 만들고요. 또 이 라이트 파트를 미러 기능을 쓰면 좌우를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올 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자동차라고 그러면 핸들, 우리 한국에서 쓰는 핸들은 좌측에 있죠. 핸들을 그려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고 특별하게 이 시메트리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핸들을 우측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작업이 가능할 거고 특별히 또 스케일 작업을 하게 되면 1대1 카가 아닌 4분의 1카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동차의 전체 모습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오케이 치고요. 자, 이제 스케치 XY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인 차체를 그려볼 텐데요. 차체는 자, 이런 하트 모양의 차를 만들고 싶은데 자, 우측도 똑같이 물론 대칭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좌우 대칭을 완벽하게 만들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나는 왼쪽 파트는 정확하다 라고 그러면 이렇게 일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패드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또 XY 들어가서 난 이제 사이드 미러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추가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사이드 미러는 패드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덜 높이가 작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사이드 미러는 특별하게 난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 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차의 기본 형태가 돼서 이 차의 좌우 대칭을 만들고 싶은데요. 좌우 대칭에서 자, 지금 세이브를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세이브에 들어가서 이 파트는 나는 카의 레프트 오리진이죠. 자, 최초에 이제 모델링 된 거고 자, 이제 좌우 대칭에서 반만 딱 자르고 싶은데 요 YZ 기준으로 자르고 싶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여러분 스플릿 기능이 있죠. 스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할 텐데요. 자, 스플릿 기능 어디 있는가 한번 볼게요.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안에 보면 첫 번째 있는 스플릿 기능을 써서 스플릿 엘리먼트가 지금 YZ이에요. 앞서 이렇게 본 것처럼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를 텐데 왼쪽이 살아남을지 오른쪽이 살아남을지 잘 모르겠죠. 자, 일단 왼쪽 부분을 화살표를 한번 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맞네요. 자, 그래서 전체에서 이제는 자, 레프트 파트를
세이브 에즈 들어가서 카리어 레프트 파트가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레프트 파트가 완성됐으니까 라이트 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를 라이트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시메트리 기능에 있어서 원본을 자, 이렇게 해서 레프트는 없어지고 라이트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해서 라이트로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다 합친 하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물론 어셈블을 가서 지금 라이트 파트에다 앞서 저장했던 레프트 파트는 불러와도 되겠지만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상태에서 미러 작업을 하면 라이트에 해당된 그 대칭으로 레프트까지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all 파트를 한번 이렇게 이제 만들어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국 차라면 이 왼쪽에 운전석이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간단하게 운전석에 해당되는 핸들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콘이 없어졌어요. 그죠? 자, 툴에 들어가서 커스터마이즈 들어가서 리스토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토어 포지션. 자, 빠져나가서 패드로 시크로 이 정도에서 높이는 아주 얇게 살짝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한국에서 판매되어야 될 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코리안 이렇게 한번 해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에서 판매될 차를 만들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측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요? 자, 얘만 지금 패드만 시메트리 작업이 되면 아주 좋을 텐데 지금 시메트리가 패드만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네요. 오. 자, 패드 시메트리도 이렇게 선택한 대상물만 넘어가는군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세이브 에즈 들어가서 재팬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대1카 대신 4분의 1카 아주 미니카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스케일 적용을 해서 전체의 원점을 생성을 할게요. 자, 표기를 생성을 하고요. 다시 한 번만 이 원점을 기준해서 4분의 1카 1 나누기 4 0.25 작업을 하면 이렇게 축소된 4분의 1카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4분의 1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성된 자료들을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모델링하는 과정을 해봤습니다.